안녕하십니까. 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알려드리는 암 이야기, 그 암이 알고 싶다 시즌2 유방암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오늘은 유방암의 생물학적 분류 중에 또 중요한 한 가지인 헐투 양성 유방암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은 지난번과 같이 이 세 분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희경 선생님 자기 소개 간단히 하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길병원 종양내과 안희경입니다. 이경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대 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달룡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이상철입니다. 지난번과 뭐 비슷하게 그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어떤 건가, 뭐 그다음에 치료법,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봤는데 헐투 양성 유방암도 또 비슷하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헐투 양성 유방암이 어떤 암인지 먼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번부터 이제 저희가 유방암을 설명드릴 때 특징을 잡아서 어떤 특색이 있는 유방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전체 유방암 환자의 70~80%에 해당하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또 요즘에 핫하게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헐투 양성 유방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헐투 양성이라는 거는 암세포 표면에 HER, 헐, 그녀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헐2라는 이런 단백들이 세포 표면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네끼리 붙고 옆에랑 붙고 해서 걔네가 딱 붙으면은 밑으로 성장 동력이 확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헐투는 보통 우리가 수술하거나 조직 검사하면 그 조직 검사에 염색을 하거나 혹은 일부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헐투 양성인지를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전체 유방암 환자의 한 30% 정도가 헐투 양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헐투라는 게 어쨌든 이 많은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어떤 성장인자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게 과도하게 분비되면 이제 암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암이 또 성격이 많은 암에서 보면 유방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서도 헐투가 양성인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조금 더 진행도 빠르고 경과도 나쁘고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얘는 분비되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요 인자는 아니고 그쵸, 세포 그쵸. 표면에 이렇게 갖고 있는 대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암들에서 발현이 되는 그런 건데, 어쨌든 요것이 발현돼 있는 유방암의 성격이 좀 특별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표적으로 하는 약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네.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2000년대 이전에는 이 항헐투 치료제가 없을 때는 전체 유방암 중에서 예후가 가장 나빴거든요. 맞죠. 근데 네. 진짜 드라마틱하게 항헐투 치료제가 여러 개가 나오면서 예후가 급상승.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는 암종입니다. 급상승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좋은 정도가 호르몬보다 좋은가요? 좋은 꼴등은 건가요? 면했습니다. 네, 꼴등은 거의 그래도 면했습니다. 비슷하지 않아졌나요? 그렇죠. 비슷해졌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로 만약에 전이성 유방암인 경우에 1년 이상 사시는 분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몇 년 이상 사시는 분이 되게 많아졌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 2000년대 이후로 헐투 치료제라는 게 많이 개발이 되면서 치료가 많이 급변한 것 같은데, 항헐투 유방암의 치료에 대해서 일단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헐투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술 전 선행항암 화학요법이라는 걸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선행항암 화학요법이라는 말의 의미,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수술 후에 유방암 같은 경우에 수술 후에 보조항암 화학요법이나 보조항암 치료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보통 했었는데, 이 선행 치료랑 보조 치료 개념 정의를 좀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가는지, 선행을 하게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기, 2기, 3기 초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가장 치료의 근간이 되는데요. 이 수술 전후로 항암 치료를 해서 재발을 예방하는 치료를 합니다. 근데 사실 수술 전에 해도 되고 수술하고 나서 해도 되는데 이제 수술 전에 했을 때의 장점은 종양이 작아지면 아무래도 수술을 하기가 좀 더 용이해지고 미용적으로도 더 괜찮고 이제 이런 장점이 있죠. 근데 예전에는 사실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방침이 더 많이 있었는데요. 이 헐투에 대한 표적 치료제들이 너무나 효과가 좋다 보니까 수술 전에 치료를 했을 때 종양을 굉장히 많이 작아지게 하고 이 헐투 표적 치료제 중에 최근에 수술 전에 널리 쓰이는 약제가 트라스투주맙이라는 약제와 이름이 너무 어렵죠. 그리고 퍼제타라는 약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먼저 나온 약 트라스투주맙 허셉틴이라고도 불리는 약을 먼저 썼을 때 수술하기 전에 이 표적 치료제와 항암제를 쓰고 수술할 때 보면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져 있는 걸 우리가 완전 관해라고 부르거든요. 그럴 확률이 한 30% 정도 됐는데 퍼제타까지 얹어서 썼더니 60%까지 육박을 합니다. 아, 그러면 선행항암요법이라는 걸 하고 암세포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비율이 60%나 된다. 두 개를 같이 썼을 두 개를 같이 네, 썼을 일반 때. 항암제와 네. 어쨌든 그래서 선행항암요법을 먼저 하는 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과거의 연구 기준으로 따지자면 어쨌든 수술의 범위를 줄일 수 있고 그걸 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생존율에 차이가 없다라는 자료가 있어서 아마 하게 된 것 같은데 수술의 범위를 줄인다는 게 이 여성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래는 전절제술을 해야 될 사람을 유방 보존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네.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보통 보조 항암요법을 하게 되면 수술 후에 보조 항암요법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호르몬 치료하고 고전의 방사선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순서를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선행항암요법을 하면 보통은 치료 일정이라든가 뭐 대충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대충 어떻게 되나요? 통상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면 6개월 정도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짧은 기간은 아니라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또 이제 이 약제가 잘 들으면 종양이 작아지는 게 스스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좀 힘들어도 잘 견디시는 원동력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러겠네요. 네. 근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 치료 기간에 그러니까 수술 후에 뭐 항암 치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와의 전체 치료 기간의 차이는 전체 치료 기간의 차이는 거의 없죠. 없는 결국 거죠. 수술 전후로 이 표적 치료제를 1년 가까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수술 전에 고생하시면 수술 후에 덜 고생하시는 거고 그렇죠. 수술 바로 수술하시면 수술하고 나서 오래 맞으시는 겁니다. 이걸 함으로써 초기에 사이즈를 줄여서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이 완치율의 차이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점점 더 그러면 선행항암요법으로 특히 헐투 양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그래서 되겠죠? 요즘에는 임파선에 전이가 없어도 크기가 좀 크면 선행을 먼저 하는 경우들이 특히 헐투 양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를 줄이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선행은. 그래서 전절제를 하면 환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옷 입기도 힘들고 자세도 이상해지고 정말 옷 입기 힘들면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암제를 써서 항헐투제를 같이 써서 바짝 줄여놔서 조금만 자르면 굉장히 라이프 퀄리티가 좋아지고 그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사실은 이렇게 줄이고자 했던 목적으로 태어났었으나 현재 이제 데이터는 수술을 전후로 수술 후에 약물 치료를 하나 수술을 앞에 하나 전체적인 생존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줄일 수도 있고 선행의 그 생존도 똑같다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근데 여러 가지 유방암 중에서 특히 헐투가 그 아까 제가 그냥 정말 쉽게 바짝 줄인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헐투 양성 유방암에서는 선행항암요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헐투라는 이 단백
많이 발현되어 있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표적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이 돼 있어서 이런 효과를 보인다. 그렇지만 이건 표적 치료제라고는 하지만 표적 치료제 단독으로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세포독성 항암제를 같이 쓰기 때문에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 부작용이나 이것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 요거는 좀 알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외과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방사능 종양학과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종양내과 선생님이랑 상의해가지고 어떻게 세팅이 들어가는 게 환자한테 제일 이득이 될까 이런 측면에서 결정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년 동안 표적 치료제에다가 항암제 6개월에 중간에 방사선 진짜 어려운 코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은 2박 3일에 끝났는데 후속 치료는 1년 반까지 가니까 좀 지루하다, 좀 힘들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값도 비싸고. 네. 아까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는 원래 5년 하던 게 이제 10년이 됐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이것도 이렇게 좋은 치료인데 더 길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걸 종종 물어보시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다고 현재까지 데이터는 그 헐셉틴, 그러니까 트라초츠맙이라고 표현해 주신 거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약이 헐셉틴, 뭐 허주마, 삼페넷 요즘에 여러 가지 그냥 상품명으로 풀려서 환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을 2년 쓰는 것보다는 1년 쓰는 게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1년이 정답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결과들은 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장기적으로 쓰는 게 크게 이득이 없다 이렇게 네. 밝혀져서 이제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이런 치료가 되게 길어져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뭐 힘들다 이렇게 얘기는 하셨지만 과거에 따지면 어쨌든 완치율이 엄청 좋아진 너무 거잖아요. 좋아졌죠. 네. 네, 그런 거니까 힘들지만 다 근거가 있고 치료 효과가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좋아졌다 생각하고 치료를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약제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사용하게 되는데,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추가적인 부작용이나 새로운 부작용 같은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추가적으로 계속 검사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허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적 치료제는 사실 이제 종양에는 그 표적이 있고 정상세포에는 표적이 없으니까 이제 부작용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허투라는 게 정상 조직에 특히 있는 데가 사실 심장세포거든요. 그래서 이 약이 심장세포에 작용해서 사실 10% 미만이긴 하지만 이 심장의 펌프질하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약을 쓸 때는 정기적으로 심장 기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심장 근육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심장 초음파 같은 것을 네.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 3개월마다 되게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 유방암에서 심장 독성은 저희가 빼고 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환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빨간 약 AC라고 부르는 것도 심장 독성이 있는 대표적인 약이고, 또 지금 말한 이 항홀투제들도 심장 독성이 있고, 하필이면 유방암이 왼쪽 가슴이어서 왼쪽에 이제 방사선을 치료하거나 그러면 또 방사선 효과도 왼쪽 가슴을, 그러니까 심장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하여튼 심장이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심장 독성이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빨간 약에 의한 독성은 그냥 심근이 쉽게 말하면 그냥 녹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빨간 약에 의한 그러니까 AC, 이 안스라사이클린이라는 약제를 그러니까 기저로 한 약물 요법에 의해서 심장이 나빠졌을 때는 잘 안 돌아와요. 약을 끊어도.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얘네들 이 항홀투제에 의해서 심장 독성은 심장세포가 일시적으로 약간 기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쉬면은 한 달만 쉬어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약간 기절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항홀투제를 쓸 때 이제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거는 너무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AC 쓰고 또 이거 쓰고 이제 겹치니까 약간 구분이 모호할 땐 있습니다. 네. 조금 무섭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그 아까 아드리아마이신이라고 AC라고 얘기했던 그 세포독성 항암제가 이제 우리가 모니터하는 지켜보는 방법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률이 뭐 얼마 이상 사용할 때 좀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 대신 이제 또 우리가 자주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작용을 심독성을 100% 예방할 수 없기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세포독성 그 헐투 양성 이 유방암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술이라든가 뭐 보조요법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헐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치료법이 옛날이랑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어떤 약들이 있는지 요거는 약을 조금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이성 헐투 양성 전이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거의 뭐 첫 번째로 쓰는 항암제가 거의 다 비슷하십니다. 그래서 도세탁셀이라는 약이랑 그리고 허셉틴이랑 퍼제타 이렇게 표적 치료제 2가지, 일반 항암제 1가지 이렇게 해서 3주마다 와서 주사를 맞으시는 요법을 대부분 다 맞으시고요. 이제 이 중에 도세탁셀이라는 일반 항암제가 좀 주사를 맞으면 많이 부작용이 탈모도 오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일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랑 표적 치료제를 결합하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일부 있고요. 그렇지만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는 역시 세포독성 항암제와 함께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가서 호르몬 치료랑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항암제 맞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만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약은 정말 지구상에 나와준 게 감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희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3가지 약을 1차 요법으로 쓰는 거는 오늘 이 시점 지구상에서 베스트예요. 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치료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이 뭐 어쨌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이 치료의 결과가 천지차이였는데 지금 이런 약이 나오면서 수년간 문제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니까 반드시 치료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이제 1차 치료고 그 이후에 2차 치료, 3차 치료 막 이런 것들은 대충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네. 복잡합니다. 네. 어떤 이제 저희가 기준이 의학적인 기준은 굉장히 옵션이 다양해요. 근데 돈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이게 유방암은 이 상태로 5년, 6년, 7년을 잘 지내야 되는데 6개월에 정말 이렇게 지팔아서 그 모든 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급여 수준을 조금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는 환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분이 쉽게 말해서 오늘 조금 그 용어 중에 재발성, 전이성을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다들 좀 헷갈리시는데 재발이라는 건 옛날에 수술을 했는데 일정 기간 병이 없다가 언제 확 생긴 거. 근데 그게 그 위치가 생긴 위치가 간같이 이렇게 자기 자리가 아니라 딴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 자리에서 재발을 할 수도 있고요. 전이성이라는 건 지금까지 유방암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암이 지 자리가 아니라 딴 자리까지 이미 번져서 발견된 상태거든요. 이 두 상태를 그냥 저희는 동일하게 취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성인 경우는 그 앞에 옛날에 아까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한 약들을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약을 종결하고 1년이 채 안 됐는지 1년이 넘었는지 그때 무슨 약을 썼는지에 따라서 제가 2번째 치료로 선택할 수 있는 약이 많이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전이성으로 환자인 상태로 진단이 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 3가지 약제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아요. 뭐 말씀하신 대로 캐사일라를 또 요즘에 많이 쓸 수 있는데 또 이 캐사일라를 쓰려면은 그 앞에 탁세인이라는 약이 써져야 하고 이런 어떤 순서가 정해져야 되고요. 또 이 표적 치료제 중에서 오늘 언급 잠깐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타이커브라는 약이 있거든요. 얘는 항헐투제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3개의 주사약 트라투쭈맙, 그 헐셉틴과 유사약, 그 다음에 같은 약, 다른 약, 그 다음에 퍼제타, 그 다음에 캐사일라 이 3개가 비슷한 거였다면 이 타이커브란 약은 경구로 복용 가능한 애들이에요. 근데 또 얘는 그 A씨가 치료되지 않으면 또 급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 환자마다 상황이 좀 다르고요. 그거는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헐투 양성 유방암이 전이가 된 상태일 때 처음 진단된 상태였는지 아니면 이전에 뭐 선행 항암 항요법으로 어떤 걸 했는지 보조 항암 항요법으로 어떤 걸 했는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는 다르겠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고 전이성이라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초이스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아까 얘기했던 맨 첫 번째로 베스트라고 얘기하는 이 트라추주맙, 헐셉틴이라고 하는 약과 퍼제타 플러스 도스탁셀이라는 3제요법이 하나의 초이스고, 그 다음에 캐사일라라는 약이 또 하나의 초이스고, 물론 뭐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타이커브라는 그런 먹는 표적 치료제, 그 헐투 표적 치료제. 타이커브는 이제 네. 단독으로는 안 쓰이고요. 그렇죠. 젤로 그 카페시타빈이라는 약이랑 같이 쓰이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그 카페시타빈의 독성 때문에 타이커브를 마냥 무서워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그런 옵션들이 있는데 그런 옵션들을 환자의 상황과 보험 여건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된다. 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지금 헐투 양성 유방암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암이 내가 뭐 1기냐 2기냐 아니면 뭐 전이된 상태가 어떠냐, 뭐 그다음에 호르몬 양성이냐 헐투 양성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그게 다 유방암이라고만 환자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지금 설명들은 아까도 처음에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유방암의 생물학적 분류의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우리가 작년에 이 유방암이 알고 싶다라는 시즌 1 편에 보면 유방암의 병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수술 후 상태에 따라서 뭐 이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는 관점이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편하게 또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또 이런 생물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분류가 조금 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과 그 설명을 좀 같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헐투 양성 유방암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고요. 마찬가지로 들어보시고 뭐 궁금하신 거 있거나 이러면 이메일이랑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또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